일론 머스크가 한국 차 가격을 940만 원이나 깎은 소름 돋는 이유.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자동차 시장에 엄청난 폭탄이 터졌습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가격을 940만 원이나 내렸어요. 모델 3은 물론이고 모델 Y까지 보조금까지 받으면 체감 가격이 3천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제 주변 지인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거 완전 대박이잖아. 소나타 살 돈으로 테슬라 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 소나타나 그랜저 사려던 사람들이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같은 돈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제 내연차 사는 게 호구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완전 꿀 아닙니까? 좋은 차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예요. 계산 없이는 물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페이스X로 우주를 장악하고 트위터를 사서 세계 여론을 흔들고 이제는 자동차 시장까지 재편하려는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서만 거의 1,000만 원을 깎아준다. 그냥 착해서? 한국 사람들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분석해봤는데요. 이 940만 원 할인 뒤에는 적어도 4가지 층위의 전략적 설계가 깔려 있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한국 시장을 재편하려는 거대한 경제 전략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현대차 본진 흔들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을 자율주행 데이터 실험실로 만드는 계획,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부분, 미래의 구독 경제 모델까지 15분 후에는 여러분도 이 할인의 진짜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한국 공략 시나리오 함께 들여다보시죠. 일부 표면적 이유, 공격적 점유율 확대. 먼저 언론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싸움. 테슬라 측의 공식 입장은 간단해요. 더 많은 분들께 전기차를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다. 실제로 이번 가격 인하로 테슬라의 경쟁력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모델 3 롱레인지가 기존 5,699만 원에서 4,790만 원으로 무려 909만 원이 내려갔어요. 모델 Y도 6,499만 원에서 5,59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델 3은 실제로 3천만 원대 후반에 살 수 있게 됩니다. 내연차와의 가격 경쟁.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 소나타 최상위 트림이 3,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랜저는 4천만 원 중반대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소나타나 그랜저 살 돈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되는 거죠. 이왕 비슷한 돈 쓸 거면 브랜드 파워도 있고 기술도 앞선 테슬라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언론에서는 이걸 두고 테슬라의 공격적 마케팅, 수입차 1위 굳히기, 전기차 대중화 전략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적 압박설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테슬라가 최근 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BYD한테 밀리고 미국에서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가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라도 확실하게 점유율을 높여서 실적을 만회하려 한다는 분석이죠. 여기까지가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부 첫 번째 전략 호랑이 굴 흔들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특수성. 여러분, 한국 시장이 테슬라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단순히 5천만 인구의 작은 시장? 아닙니다. 한국은 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 3위 자동차 그룹의 본진입니다. 홈그라운드예요. 축구로 치면 바르셀로나가 캄프 누에서 시합하는 것처럼 현대차가 가장 강한 곳이 바로 한국 시장이거든요. 상징성의 전쟁.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그 안방에 쳐들어가서 깃발을 꽂으려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3위권까지 올라왔어요. BMW, 벤츠 다음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격을 확 낮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해집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서 테슬라가 날뛰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글로벌 파급 효과.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한국에서 현대차가 밀리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현대차가 자기네 나라에서도 테슬라한테 안 되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테슬라 사야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즉, 한국 시장 점령은 단순히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전쟁의 상징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현대차의 딜레마.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을 내려서 맞대응? 그럼 마진이 악화됩니다. 그냥 둔다? 시장 점유율을 내줘야 해요.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죠. 테슬라는 바로 이 딜레마를 노린 겁니다. 현대차를 궁지에 몰아넣고 너희가 어떻게 대응하든 우리는 이득이다라는 게임을 설계한 거예요. 3부 두 번째 전략, 거대한 데이터 실험실. 자, 이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데이터.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AI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데이터입니다. 도로에서 실제로 달리는 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집되는 데이터도 많아지고 AI는 더 똑똑해집니다. 한국 도로의 가치. 그런데 한국 도로가 자율주행 학습에 왜 좋은 환경이냐면요. 첫째,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부터 꼬불꼬불한 산길, 좁은 골목길까지 다양한 환경이 있어요. 둘째, 운전 문화가 공격적입니다. 끼어들기, 급정거,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많죠. 셋째, 도로 인프라가 현대적입니다. 신호체계, 도로 표지판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어요. AI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극한의 훈련장인 겁니다. 감독형 자율주행 도입. 테슬라는 최근 한국의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FSD를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운전자가 감독하는 조건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주행 데이터가 테슬라 본사 서버로 실시간 전송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테슬라를 타고 강남대로를 달리든 북한산 올레길을 달리든 그 모든 영상과 데이터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가격 인하의 진짜 의도. 그럼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테슬라가 왜 940만 원을 깎으면서까지 한국에 차를 많이 팔려고 할까요? 한국 도로에 테슬라를 최대한 많이 깔아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겁니다. 차 한 대 팔면 손해보더라도 그 차가 5년, 10년 동안 수집해주는 데이터 가치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 거죠. 데이터 주권의 문제.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한국 도로 환경, 한국 사람들의 운전 패턴, 이 모든 귀중한 데이터가 미국 기업 서버에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현대차나 다른 회사들이 자율주행 개발하려고 할 때 테슬라는 이미 한국 데이터를 수년치 확보해 놓은 상태겠죠. 데이터 경쟁에서 시작부터 뒤처지는 겁니다. 940만 원 할인은 어쩌면 한국의 도로 데이터를 사는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4부 세 번째 전략, 생태계 파괴와 재편. 자, 세 번째 층위의 전략을 봐야 합니다. 치킨 게임의 시작, 경제학의 약탈적 가격 책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 많은 기업이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가격을 낮춰서 경쟁자들을 죽이는 전략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현재 테슬라 모델 3이 3천만 원대 후반이면 같은 가격대의 내연차들은 완전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나타, 그랜저, K5, K8 이 차들의 판매가 줄어들 겁니다. 전기차 업체들도 타격. 내연차만 문제가 아니에요. 국내 전기차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EV9 이 차들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럼 마진이 사라지니까요. 그렇다고 그냥 두면 시장을 테슬라한테 내주는 거고요. 마진의 싸움.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계획이 있어요. 지금 차 팔아서 손해봐도 나중에 자율주행 구독료, 프리미엄 기능 판매 등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요, 차 팔아서 남는 게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가격 전쟁이 시작되면 테슬라는 버틸 수 있지만 다른 회사들은 버티기 힘든 구조인 겁니다. 독점 이후의 시나리오. 보자. 그럼 이 치킨 게임에서 경쟁자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혼자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룰을 테슬라가 정하는 거예요. 가격을 다시 올릴 수도 있고 구독 서비스를 강제할 수도 있고 중고차 가격도 테슬라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할인은 미래의 독점을 위한 투자인 셈이죠.
중고차 시장의 붕괴. 한 가지 더 무서운 건요. 지금 테슬라 신차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기존 테슬라 중고차 가격도 폭락합니다. 실제로 테슬라 중고차 시세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산 사람들은 완전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상관없어요. 신차만 많이 팔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중고차 시장까지 흔들어 놓으면 국내 자동차 생태계 전체가 재편되는 겁니다. 5부 네 번째 전략, 구독 경제의 덫. 마지막으로 가장 장기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미끼, 소프트웨어가 본체. 요즘 비즈니스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물건을 한번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을 받는 구독 경제 모델입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아이클라우드 다 월정액 내잖아요. 테슬라도 똑같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유료 서비스. 이미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한국 가격으로 약 1,200만 원이에요.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서비스도 월정액으로 내야 하고요. 심지어 차의 하드웨어는 다 들어있는데 소프트웨어로 잠가놓고 돈 내면 풀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가속 성능 업그레이드, 뒷좌석 열선 시트 같은 거요. 미래의 구독 모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준비 중이에요. 매달 얼마씩 내면 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 차량 성능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 용량을 소프트웨어로 제한했다가 돈 내면 풀어주는 식이에요. 지갑 잠금의 공포. 지금 940만 원 깎아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을 테슬라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입니다. 일단 차를 사면 그 다음부터는 매달 나가는 구독료로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차값은 싸게 받을게. 대신 10년 동안 매달 만 원씩만 내봐. 그럼 우리는 120만 원을 더 버는 거야. 이런 계산인 겁니다. 플랫폼 종속의 위험. 더 무서운 건요. 한번 테슬라 생태계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충전 인프라도 테슬라 슈퍼차저가 제일 좋고 AS도 테슬라 센터로 가야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테슬라가 결정하죠. 애플 아이폰 쓰다가 삼성으로 바꾸기 힘든 것처럼 테슬라도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때쯤이면 가격을 올리든 구독료를 올리든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결론 선물인가? 전략적 침투인가? 자, 여기까지 테슬라의 940만 원 할인에 숨겨진 4가지 전략을 분석해봤습니다. 4가지 층위에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현대차의 본진인 한국 시장에서 상징적 승리를 거둬서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높인다. 둘째, 한국 도로를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의 실험실로 활용한다. 셋째, 가격 전쟁으로 경쟁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시장 재편을 노린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구독 경제 모델로 지갑을 잠근다. 소비자의 입장. 그럼 우리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은 분명히 이득입니다. 좋은 차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구독료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 타격받으면 결국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산업의 미래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건 단순히 테슬라 vs 현대차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통 제조업 vs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의 대결이에요.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 vs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의 충돌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940만 원 할인이 정말 통 큰 세일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시장 장악 전략의 첫 단추일까요? 당장의 혜택을 누릴 것인가? 장기적 리스크를 걱정할 것인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킬 것인가? 더 좋은 차를 더 싸게 살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테슬라 살 건가요? 말 건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